집합 건물입니다. 9번 옳은 거 찾아라.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법상의 관리단은 공용 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 1번 요거 대법원 판례인데요. 규약이 아직 없어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징수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있답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 1번 대법원 판례거든요. 법원의 강제 경매에 의해서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 대지 사용권과 전유 부분 분리 처분 금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 대지임을 모른 채 선인해요. 그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되시죠? 분리 처분 금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 그대로 낸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3번이 맞고요. 4번에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 해도 되는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시험 냈거든요. 주거용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로 재건축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금지 규정이 없다, 허용된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공용 부분 변경, 공용 부분 변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4분의 3 이상 결의라 해야 돼요. 과반수하면 틀렸어요. 자, 10번 구분 소유자 권리 의무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되었을 때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증축 개축 못합니다. 맞습니다.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예방조치 청구할 수 있다. 직권은 안 됩니다. 공동이익에 반할 때는 과반수 결의라 해야 돼요. 2분의 1 이상 결의라. 전유 부분 하자담보 인도한 날로부터입니다. 인도한 날. 그거 중요하죠.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 하자담보 기산점은 사용 승인일부터. 예, 그거 두 개 봐두십시오.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로부터, 소유자에게 넘겨준 날로부터고요. 맨 처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 하자, 복도 계단 하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다. 대지 사용권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다. 땅 소유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전유 부분 철거 청구할 권리 가진 사람은 그 구분 소유권을 건물 부분을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이제 재건축 때 이야기, 5번 지문은 재건축 때 이야기입니다. 멀쩡한 집을 떠들라는 건 아니고. 자, 11번 관리인.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가 맞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틀렸죠. 구분 소유자 아니라도 되거든요. 아무나 해도 되니까.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맞고요. 부정행위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면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항 그대로 하나 있습니다. 선임 결의, 서명 결의로도 할 수 있다 맞고요. 자, 12번 틀린 거 찾아라 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할 염려 있는 행위하면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없고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 소유자 맞습니다. 관리인 아니면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정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와 서면 결의는 5분의 4 이상 다수 결의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재건축 결의 내용 변경할 때 서면 결의도 가능하지만 서면 결의할 때는 반드시 집회 개최해야 된다 아닙니다. 서면 결의할 때는 집회 개최 안 해도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행사하려면 최고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장 날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재건축 비용 분담액 산출 기준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재건축 결의는 무효입니다. 비용 금액 확정 안 되어 있으면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13번 재건축
이때 새 건물에 드는 비용 들어가야 되고요. 비용 분담을 얼마씩 해야 될 것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기속, 새 건물의 설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가지. 홍보 비용은 들어간다 하면 틀립니다.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홍보 비용이. 네 가지 요게 들어가야 됩니다. 건축 비용, 비용 부담액, 소유권 기속, 새 건물 설계 계약. 재건축 결의 요건은 5분의 4 이상 맞습니다. 특별 결의를 합니다. 현저한 효용 증가가 있으면 주거를 철거하고 상가용으로 재건축도 허용된다 하시면 되고요. 변경하는 결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되죠. 4번이 틀렸네요. 재건축 결의가 법령상 하자가 있으면 재건축 결의일부터 1년 내에 취소 소재기 할 수 있다. 예, 이거 맞습니다. 5번은 출제가 거의 안 됐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번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자, 14번 공법에 뭐 다 있으니까 여기서는 거의 재건축적으로 잘 안 내고 있고요. 14번 5분의 4 이상 결이 있어야 되는 거. 요거 재건축하고 서면 결의 찾으시면 돼요. 기억해 보면 재건축 맞고요. 공용 부분 변경은 4분의 3 이상이거든요. 경매 청구도 너무 시끄러워서 저 집 팔았으면 좋겠다. 법원에 청구하는데 이것도 4분의 3이 특별 결의. 얼마나 난리를 지기면 옆 사람들이 저 집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법원에 청구할 거예요. 이 제도가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경매인 못 됩니다. 못 사게 막아놨습니다. 조문이 그래 돼 있어요. 못 들어오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게 4분의 3이고요. 니은 띠긋 리얼은 전부 4분의 3. 서면결이 5분의 4. 한번 봐두십시오. 가장 많이 나온 게 그 리얼입니다.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4분의 3 이상. 가장 많이 나온. 자, 15번 하자 담보 책임.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 문제 한번 봐두십시오. 완성된 분양 목적물 하자로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더라도 해제할 수 없다. 이 1번 틀린 것인데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잘 틀리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이 틀립니다. 도급 계약 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했는데도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해제는 못하게 막아놨어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물어내라는 되는데 건물 짓떴자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지 이건 안 돼. 그러면 수급이니까 엄청난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놨는데 아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풀어놓은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는 사람이 고쳐가지고 새로운 사람한테 분양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나가겠다 할 수도 있어야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이 중요한 조문인데 어쨌든 아파트니까 하자로 목적 달성 못해도 해제할 수 있다 해야 돼요.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분양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원래는 최초 분양자인데 그런 최초 분양자가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현재 소유자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구분 소유자다. 맞고요. 분양자 담보 책임 누가 책임지는가? 그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무효입니다. 매수인에게 불리하면 무효죠. 유효가 아니고요. 그 다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는가? 시공사 그리고 분양자만 이렇게 들어가면 틀립니다. 분양자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책임집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권 소멸시효 인도한 때다. 틀렸습니다. 하자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는 것은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입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번, 4번, 5번 이런 것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고요. 답은 2번인데 이게 23회 때 나온 그 당시에 문제치고는 어려운 문제였어요. 집합 건물 문제 중에 제가 기억하는데 요거는 요 당시에 좀 어려운 문제였다. 16번 볼게요. 틀린 거.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답니다. 아, 웃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법에서 둔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두어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수 있다. 이건 재량조항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요거는 재량조항이다. 안 둘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위에 거는 의무조항이고요. 요거는 재량조항. 법학에서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민법보다는 공법 쪽에서 행정청이 할 수 있다 하고 행정청이 하여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야 한다 조항을 안 하면 직무유기거든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어긴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 다음 16번에 2번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 소집해야 된다. 맞고요.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 없고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맞고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있으면 각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해임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중에서 틀렸죠. 소유자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조금 전에 한번 나왔던 게 이 문제거든요. 자, 17번 틀린 것.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1번이 틀린 거죠. 서면 결의로도 재건축 결의 가능하고요.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맞고요. 관리단 집회는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용 부분 관리비는 승계되는데 연체료는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17번 이런 문제 봐두셔야지. 이런 건 거의 총 정리된 문제잖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한 문제도 봐. 18번 보세요. 이게 몇 회 문제입니까? 29회 거잖아요. 작년 거잖아요. 봐봅시다. 틀린 것.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문장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일단 놔두세요. 관리인이 대표 권한이 있는데 이 관리인의 대표 권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거죠. 뭐는 못한다, 뭐 결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어쨌든 맞는 말입니다. 2번 보십시오.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 안 하잖아요. 이거는 등기 안 하거든요. 답이 2번인데 요 대표권 제한은 사실은 이 법을 다 외우고 있으면 풀 수도 있겠지만 이게 민법의 우리 앞부분에 보면 법인 제도가 있어요. 법인. 회사 개념이 있다. 뭐 단체. 거기에 대표자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컨대 차용을 할 때는 그 정적수 결의 뭐 과반수 결의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 둘 수 있어요. 혼자 마음대로 못하게. 그걸 정관에 정해놓으면 효력이 있는데 등기해두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거든요. 이런 식의 개념이 있어서 요거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대표권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장 못합니다.
요런 원리인데, 요거는 집합 건물에 조문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건 명백히 틀린 건 2번이니까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있다. 자, 관리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인 지표 소집해야 된다. 맞고요. 일부 구분 소유자만 공용하는 거, 그들의 구분 소유다. 맞습니다. 일부 공용 부분이라 하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비용 부담하는 거,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한테도 할 수 있다. 이 18번은 답이 2번은 너무 쉬운 걸 냈어요, 사실은. 너무 쉬운 걸 냈어요. 구조상 공용은 등기 안 하거든요. 가장 쉬운 질문. 자, 402페이지. 부동산 실명법. 여기는 두 문제 나오는 거 아시죠? 좀 맨 뒤쪽의 문제인데, 뭐 79번이나 80번쯤이 나오겠죠. 자, 1번. 이 실명법이 언제 시행된지 아십니까?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거든요. 어렵게 되면 이걸 건드릴 수가 있어요. 시행 이후, 주로 시행 이후로 내는데 시행 이전을 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법 시행 이전에는 전자 나오면 명의신탁이 유효예요. 유효. 무효라는 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모든 명의신탁 유효였대, 판례가. 근데 요 법, 요 날짜 이후로 시행 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 법 세 4조가 이렇게 만들어있다. 명의신탁 약정 뭐다? 무효다.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등기 역시 무효다. 이 무효 두 개를 가지고 약정 무효, 등기 무효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요거 꼭 주의해야 돼요. 그냥 제3자니까 선악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항 못한단 말이에요. 무효니까 내놔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등기가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 약정은 여전히 무효고요. 등기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일 때, 그러면 뒤집으면요, 악이면 여전히 무효다 이 말이죠.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시험 제일 많이 내건 거죠.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크게 보면. 그래서 주로 시험이 2010 지금 같으면 2019년도에 명의신탁했다, 뭐 2018년도에 명의신탁했다. 그건 다 뭐예요? 딱 처음부터 요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019년도에 이렇게 운운하면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법 시행 전에 딱 나오면 이게 한두 문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때 이야기다. 이건 부동산 맡겨 놓은 거예요. 유효니까. 유효면 해지하고 내놔라 된다고요. 해지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유효일 때 하는 거라고. 이제 그만두자 돌려도 이 말이거든요. 자, 무효면 해지가 되나요 안 되나요? 해지가 안 돼요. 여기서 맨날 소유권 내놔라 이 말 나온단 말이에요. 되나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해지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유효일 때 하는 거예요. 무효일 때 해지해서 돌려달라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니까. 이해되시죠? 계약 해지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계약이 유효해야 해지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해지도
유효해야 해지하는 거지. 무효면 해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해지하면서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유효니까 해지하고 돌려달라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분수령이단 말이죠. 언제부터라고요? 95년도. 해지도 안 되고 해지해서 돌려달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해지해서 돌려달라 이게 자체가 안 된다. 여기는 해지해서 돌려달라가 되지만. 자, 1번 봅니다. 옳지 못한 거. 명의신탁 금지하고 있는데 물권, 모든 물권입니다. 소유권이 하나지 않고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모두 다 됩니다. 금지 대상입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해 등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맡겨놨으면 자기가 맡겨놓은 걸 증명해야 돼요. 보금받고 있는 사람은 나는 샀다고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맡긴 사람은 맡겼다고 입증을 해야 돼요. 종중, 배우자, 종교신탁 세 가지입니다. 탈세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탈세가 없을 때 유효입니다. 유효. 세 가지입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때 배우자가 잘 나오죠. 배우자는 법률혼만 뜻한다. 사실혼은 해당 없다. 사실혼은 여전히 무효입니다. 4번에 있네요. 사실혼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부터입니다. 소급하여가 틀렸어요. 부부가 된 때부터이지 처음부터 하면 틀린다. 4번도 시험에 냈었고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선악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고요. 자, 2번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 것 찾아라. 병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하고 을이 매수자가 돼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에요. 1번 이게 계약 명의신탁. 1번이 답이에요. 2번은 담보가등기예요. 제외. 담보가등기.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했다. 제외. 3번은 부동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세 사람 공유 등기했다. 3번은 이건 뭐예요? 상호명의신탁. 이것도 제외죠. 이건 처음부터 유효. 4번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다. 양도담보죠. 이전 등기. 담보 목적의 이전이니까 양도담보. 신탁법에 따라 신탁사실 기재했다. 요거는 신탁 등기입니다. 2, 3, 4, 5는 전부 무효인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에요. 자, 그 다음 3번에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을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요 경우죠. 무효되는 것 찾아라. 탈세 목적이다. 무효입니다. 약정을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무효입니다. 기억, 니은 다 들어가고요. 을은 명의 등기가 가등기다. 가등기도 명의신탁 됩니다. 기억, 니은 다 되고요. 종교단체로서 탈세 목적하지 아니한 명의신탁. 리얼만 유효죠. 리얼만 유효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인 명의신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비교적 쉽게 낸 거고요. 4번 이자간 명의신탁. 자, 이자, 이인간 명의신탁인데요. 자, 요겁니다. 갑이 자기 부동산이에요. 갑 소유 부동산인데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가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놓는 거예요. 이게 이인간 명의신탁이에요.
그럼 요 법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까? 갑 소유. 갑은 소유권에 근거해서 등기 말소 들어가도 되고 다시 넘겨달라 이전해도 되고요. 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명신탁 해지하고 소유권 돌려주세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무효잖아요. 해지 안 돼요. 자, 보세요. 명시탁 약정과 물권 변동은 무효가 원칙이다. 맞죠? 요거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 다음 니은에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 등기가 맞춰졌다면 이게 불법 원인 급여일까요?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닙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그 다음 신탁자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해서 이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됩니다. 그 다음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대항 못합니다. 안 되죠. 수탁자로부터 다시 명의신탁 약정을 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격려한 자는 실명법 제4조 사망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험 이게 맞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이에요. 어리 수탁자잖아요. 새로운 수탁자로 넘겨놓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명의신탁이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제3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는 거죠. 그냥 새로운 수탁자일 뿐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런 문장을 익혀둬야 돼요. 이런 문장이 가끔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미음은 맞는 말이에요. 무효인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자기 거니까 돌려달라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이 4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봐두셔야 돼요. 요 종류의 문제가 잘 안 내는 문제예요. 간단해가지고. 근데 문장 만들면 이렇게 여러 가지 거론을 할 수 있어요. 문장 만들 수는 있어요. 자, 5번 옳은 거 찾으라 했습니다. 탈법 목적이 있든 없든 사실혼 간의 배우자 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사실혼은 무효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상호명의신탁. 자, 상호명의신탁은 요겁니다. 잘 보세요. 갑과 을이 땅을 샀는데 분할은 안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표시만 해놓고 요건 내 땅이다, 요건 네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등기는 지분 등기, 이렇게 공유 등기 딱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보면 이 공유 부동산이에요. 두 사람이 보면 각각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들은 뭐랍니까? 자기들은 구분 소유하면서 밖으로서 보면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갖다 붙여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걸 뭐라는가 하면 이게 상호명의신탁이에요. 이게 상호명의신탁. 왜 서로 명의신탁 한 거냐? 잘 보세요. 지분은 자기 땅에만 미칩니까? 일필지 전부에 미치거든. 지분은 토지 일부에 미치는 게 아니라 전부에 미친다. 이걸 꼭 해요. 그래서 이만큼은 갑한테 명의신탁 해놓은 거예요. 갑은 자기 지분이 여기도 미치지만 을의 땅에도 효력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이에요. 두 사람 사이는 서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네 땅, 내 땅 구분돼 있다고. 그러면 헤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상호 명의신탁이 유효라 했잖아요.
유효니까 해지해야 돼요. 해지하면서 넘긴 지분만 다시 넘겨라 이렇게 돼요. 상호 지분 이전 청구해야 돼요. 공유물 분할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방법 해야 돼요. 요건 논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것도 시험 냈고 이렇게도 시험 몇 번 냈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하면 안 된다. 그냥 있는 대로 분필만 하면 돼요. 담장 설치해 놓은 대로 분필만 해버리면 된다니까. 분할 청구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는 지분을 이전받아야 된다니까. 지분을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걷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추상적인 용어라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에 공유물 분할 청구서를 제기하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말이죠. 분할 방법은 아닙니다 이 뜻이거든요. 지분 이전 등기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맞는 말이라고 이게. 그다음 무효인 명의신탁의 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 등기가 맞춰졌으면 불법은 인급이다. 아니라 그랬죠.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처분했을 때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맞습니다. 니은하고 리얼이 맞아요. 문제 깔끔하게 잘 낸 겁니다. 짧게. 지문도 4개만 갖다 놓고 2개 고르면 되니까. 차라리 깔끔해. 상호명의신탁 가끔 냅니다 시험을. 지문에 깔려 나오기도 하고. 예. 자, 6번 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물권 적용 안 됩니다. 틀렸죠. 적용된다 해야 돼요. 채무 변제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받기로 한 약정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틀렸죠. 양도담보는 해당 안 된다 했죠. 무효인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맞잖아요. 무효니까 해지 안 된다 그러잖아요. 3번이 맞아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등기해주면 유효입니다. 수탁자가 신탁자 쪽으로 자진해서 등기 넘겨주면 유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대항 못합니다. 자, 7번 볼게요. 요 문제 한번 봐두십시오. 요거는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갑 종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적법하게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해되시나요? 적법하게 이 말이 탈세 목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유효한 명의신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이건 이제 판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큰 겁니다. 자, 이렇게 등기해 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명의신탁 해두면 판례 이론에 따르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신탁자와 수탁자, 갑과 을 사이에는 갑 소유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을과 병 입장에서 보면, 외부적 관계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을 소유입니다. 이걸 안 외우고는 못 봅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 한 개인데 갑 거라 켰다, 을 거라 켰다, 미치겠다 이런다. 갑기다 을기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부적 관계냐 외부적 관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갑은 문제를 이렇게 내죠. 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병 기준으로는 을 거잖아요. 그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갑을 간에는 갑 거고, 그럼 을은 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을이 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지 거 아닌데. 그러니까 10년 지나도 시효 취득 못하는 거예요. 타주 점유라서. 을 지 거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갑한테. 병한테는요 자기 거예요.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니까. 집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고 밖에 나가면 남편이고 뭐 그런 식이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내부적 관계 외부적 관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못 풉니다. 진짜로 못 풉니다 이거. 자 볼게요. 옳은 거 찾아라 했습니다. 을이 소유였으라 10년간 점유 시효취득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갑건데 뭐 자기 게 아닌데 뭐. 이유가 저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갑이 직접 방해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제3자한테는 갑 자기 거라 못 하잖아요. 을을 대위해야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라니까. 이걸 모르면 못 푼다니까. 1번 2번 하나만 알아도 이것만 알아도 1, 2번 다 풀 수 있다니까. 언제예요? 지금 무슨 이론입니까? 유효할 때 이야기. 지금 이때까지 한 건 다 무효일 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7번 요거를 무효를 잘 풀려면 유효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갑은 병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맞잖아요 지금. 2번이 답인데. 그러면 여러분 갑은 을에게 해지하고 소유권 반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게 유효니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감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 안 되더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관계를 잘 봐야 돼. 관계를. 자 3번에 보세요. 갑이 해지를 오는데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잖아요. 없다가 틀렸잖아요. 자 을이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했다.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을이 누구한테 팔았다고요? 병한테 팔았잖아요. 병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무조건 취득합니다. 왜요? 소유자로부터 샀잖아요.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해요. 소유자로부터 샀다. 병 기준으로는 을 소유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4번에 을이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했다. 병이 악이라면 취득 못한다. 틀렸죠. 5번에 탈세 목적 관계없이 종원에게 명의신탁 유효다. 틀렸죠. 탈세가 없어야죠. 탈세 목적이 없어야 유효죠. 7번은 한 번 정도는 이 공부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8번 볼게요.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률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등기해 맡겨줬다. 배우자에게 등기해 줬네요. 그죠? 탈세 목적 있다 없다? 탈세 목적 없다 했잖아요. 이 적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적법. 적법한 명의신탁이라고. 자 부동산 누구 겁니까? 이 토지 누구 거냐? 주인 없으면 내가 가져갑니다. 이 토지 누구 거냐? 그래, 그걸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갑기다 을기다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갑을 간에 누구 거다? 갑. 병이 보면 누구 거예요? 올, 오케이.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관계를 알아야지. 관계를. 관계를. 자 봅니다. 옳은 거. 갑을 관계는 을이 갑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다. 안 되죠. 갑건데.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요거 나왔네요. 보세요. 해지해서 돌려도 자기 거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정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갑이 직접 정에게 소유물 반환 됩니까? 안 되죠. 제3자한테는 직접은 안 되잖아요.
을로부터 매수한 병이 적극가담했다. 적극가담 나오면 을병 계약이 무효인 거 아시죠? 그럼 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 직접 말소 안 되죠. 대위해야죠.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매수했을 때 병은 취득할 수 없다. 알든 모르든 무조건 취득합니다.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자, 9번 볼게요. 2010년 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명의신탁 약정 맺고 을에게 자금을 주면서 병과 계약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이 사실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받았다. 모르는 말 나왔죠? 그럼 병이 선인 거예요. 요거 찾아야 돼요. 자, 이때 잘 보시면 약정 무효,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거든요. 등기 무효예요. 아니죠. 등기 유효. 등기 유효. 그러니까 을 소유가 됩니다. 을 소유가 된다. 매매는 유효입니다. 병이 선이라서 그래요. 요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갑과 을 간에는 무효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어요. 무효 나오면 부당이득 청구입니다. 그러면 토지 달라 합니까? 자금 달라 해야 돼요. 토지 맡긴 적 없어요. 자금 맡겼어요. 이게 2010년이라 나와 있잖아요. 2010년이 이 법 시행 후란 말이거든요. 자금 달라. 이 자금은 매매 자금이거든요. 유치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돈 달라 할 수 있는데 돈 안 준다고 점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은 안 된다. 돈 달라 해야 된다. 토지 달라 하면 된다, 안 된다. 토지 맡긴 적 없어요. 돈 맡겼지. 병이 서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매매는 유효예요. 등기도 유효고요. 그러니까 누구 겁니까? 이 부동산 을 거예요. 을로부터 샀다. 정은 선악불문하고 취득하는 거 아시겠죠? 소유자로부터 샀으니까. 앞에 두 개만 알아. 이게 다 합니다. 이제 여기 계약 명의 신탁, 매도인이 선이 있죠. 요거 아니면 3인간 명의 신탁 나오거든. 요거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랍니다. 계약 명의 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다. 요거. 매매 유효, 등기 유효. 뭐가 무효라고요? 약정 무효. 오케이. 자금 준 적은 있다. 요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갑을병 관계. 그러면 병이 선이니까 등기가 유효다 보니까 을건 거예요. 을 소유. 을 소유니까 그 다음 사는 사람 무조건 취득하는 거죠. 볼 것도 없다. 문제는 여기에요. 갑이 을에게 무효니까 돌려달라 해야 돼요. 명의신탁 해지하고 소유권 달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아예 해당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해지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소유권 맡긴 적도 없고요. 그러면 자금을 돌려달라 해야 된다. 부당이득은 자금이다. 요거 시험 냈고요. 이것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여기까지 시험 다 냈죠. 자, 타당한 거 찾아라 했습니다. 1번에 보면 9번에 1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과 매매는 유효하다. 매매가 유효는 맞는데 약정은 무효잖아요. 그거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 구분해야 돼요. 현재 X부동산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맞습니다. 이게 초기에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해지를 이유로 등기 청구 안 되죠. 해지 자체가 안 된다 했잖아요. X 부동산 대내적으로 갑의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유효일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계약명의신탁 때는 해당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 5번에 을이 X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넘겼다. 정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으면 취득 못한다. 알든 모르든 취득하는 거예요. 을로부터 사는 거. 우리 소유자니까. 드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마저 보도록 합시다.